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22년 전입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 내용이 반역적인 내용입니다. 완전히 김정일 페이스에 김대중이 빠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로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만큼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8월입니다. 언론사, 남한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장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방북한 언론사 사장 앞에서 김정일이가 일방적으로 한 30분 동안 쏟아낸 대화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소는 8월 12일 낮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평양시 목랑관에서 오찬을 겸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회의를 하기 전에 김정일이가 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록을 해서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일이 한 이야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쪽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3주 전부터입니다. 남쪽 신문은 쭉 보다가 8년 전부터 눈이 나빠져 지금은 잘 안 봅니다. 섭섭한 게 많지만은 이젠 나무라지도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관영 방송인이 그랬을 것입니다. 6.15 선언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본의 아니게 그랬을 겁니다. 북조선 언론도 한라산 해돋이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도 경쟁에서 북쪽 언론이 질 수 있으나 정확성에 관해서는 남쪽 언론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정확합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남한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로켓을 개발 중에 있는데, 로켓이라면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자꾸 자기들과 전쟁한다고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로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켓 한 발에 2, 3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 위성을 대신 사주면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가 개발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미사일을 지금 과학 목적으로 한답니다. 핵탄두 운반용인데 위성 발사는 과학 목적으로 하는데 1년에 두세 번 하면 한 9억 달러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서 1년에 2발씩 쏘면 이건 비경제적입니다. 로켓을 개발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 두세 발로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미국을 이깁니까? 그런데도 미국은 이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하는 게 그냥 과학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50년간 서로가 지워버릴 일이 있는 처지입니다. 50년도에 6.25가 일어났고 지워버릴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동포애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네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대가 전쟁 때 낙동강까지 갔었는데 집집마다 동아리에 막걸리가 있어서 두세 발씩 먹고 비리비리 하는 바람에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영감이 막걸리를 30가지나 보내와서 조금씩 먹어봤는데 그 가운데 아주 맛 좋은 게 있어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알려주니까 정 회장이 그게 포천 막걸리라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알아냈느냐며 깜짝 놀랍디다. 이 술감별사입니다. 이 아주 고급, 세계에서 가장 고급 와인을 마시고 한 병에 수천 달러 하는
타임레스란 꼬냑 마시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지원 장관에게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가수 이미자, 김연자 이런 사람을 좀 데리고 오세요. 내가 초면에 쑥스러워 이 사람들과 뭐라고 인사를 하나. 구면인 박 장관이 함께 있어야지. 남쪽 가수가 평양에 오면 내가 목랑관에서 시연을 보고 평가한 뒤에 인민들에게 큰 극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일이 꼴 보고 싫어서 안 간 가수가 한 사람 있죠. 그게 나훈아 씨입니다. 나훈아 씨 이야기가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서는 노래 안 부른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생활을 사무실에 앉아서 우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인민 속에 들어가 노래하며 즐겁게 함께 보냅니다. 간부들을 만나면 털거리를 합니다. 간부들을 보면 신경질이 나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범민련 한총련 이 종북단체죠. 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민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지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남 합의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행하면 되지 무슨 단체들을 두고 친자식과 어부자식이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됩니다. 내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요. 이 행사는 아마 반대한민국 행사를 자기가 말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평가는 후세가 해야지 동참자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합니다. 완전히 박정희 독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포에 대해서 사과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후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5.16과 유신인데 그 따님이 득표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대신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김정일이가 이렇게 표를 들어줍니다. 또 장광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말에 아주 황당한 거짓말도 있지만은 아주 고급 비유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문제에 대해서는 내 말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미국과 수교합니다. 미국이 테러 국가를 덮어 씌워놓고 있는데 이것만 벗겨주면은 그냥 수교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수교 문제는 복잡합니다. 과거 문제도 있고 청산해야 할 문제도 있죠. 일본이 부당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명치 유신부터 따져야죠. 일본은 일제 36년을 우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나는 자존심 꺾이면서 일본과 수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권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좋게 하는데 그 2년 뒤에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 납치했다.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본과 수교해가지고 100억 달러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납치를 한 나라가, 외국인을 납치한 나라가 납치했다고 고백한 예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북 수교가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보다 2년 앞이니까 2000년에는 이렇게 멀쩡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굶어 죽는 체제가. 이어서 북남 합쳐봤자 인구가 1억도 안 되는데 그럴수록 명예를 중시해야지요. 대국에 비굴하거나 아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쪽의 경제 기술과 북쪽의 정신을 합작하면 강대국이 됩니다. 여기 북쪽의 정신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이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주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힘은 권력에서 나옵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군력, 즉 군사력입니다. 외국과 잘 되어도 군력이 있어야 하고 친해도 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외국과 친하더라도 자기를 지킬 만한 군사력은 있어야지 빌붙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6.25는 열강에 희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열강들이 우리를 부추겨 우리 민족을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산은 그만하고 덮어 놓을 것은 덮어 놓고 통일이라는 큰 대업에 서서 인민들을 위해 선구자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합니다. 아니,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강권해가지고 남침을 한 건데 자기들이 이용당했다고 또 스탈린한테 또 뒤집어 씌웁니다. 이용당한 면은 있죠. 하도 와서 귀찮게 구니까 스탈린이 그래 남침 한번 해봐라. 남침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중국을 끌어들입니다. 중국의 등을 밀어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시켜놓고 그 다음에 미국과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상방이 큰 피해를 보는 사이에 스탈린은 유유자적하면서 놀았죠. 그런데 스탈린의 계산이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미국이 대만을 지키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서독이 재무장하고 나토가 군사동맹체로 강화가 되고 트루만이 화가 나가지고 소련을 상대로 군사비 경쟁을 하면서 국방비를 4배나 늘리고 이래서 그 40년 뒤에 소련 공산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김정일의 이 말 속에는 은중유골 또 있습니다. 은중유골. 그때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 민주화는 곤란합니다. 이 말이 김정일 입에서 나왔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 방북 언론사 사장단 수십 명이 거기 갔습니다. 이었다는데 하나의 역사의 코미디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22년 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